지난 시간에 산술기압 평균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88쪽 펴보겠습니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건? 몇 번 해볼까요? 질문합니다. 102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잖아. 야, 양수 AB에 대해서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근데 산술기압 평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공식을 외워봅시다. 어떻게 되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이게 산술 평균이죠. 기압 평균은 루트 AB거든. 뭐가 더 커요, 항상?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죠? 등호 성립 조건. A와 B가 같을 때예요. 근데 실제로 활용할 때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알겠죠? 언제 쓰냐면은 어떤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써. 언제 쓰냐면 102번 풀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가 지금 곱이 일정하잖아. 곱이. 그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데 이 3A랑 4B를 라지 A, 라지 B로 보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2배 루트, 그러니까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산술기압 평균을 썼으니까 여기다 들어갈 건 뭐뭐예요? 요거랑 요게 A고 요게 B니까 12AB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연이 되나? 그런데 뭔가가 일정하게 주어졌을 거야. 3이라고. 알겠지? 5 루트 36이죠. 그러면 6, 2, 12죠.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식이었는데 1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이 식은 1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산술기압 평균을 썼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있잖아.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아야 된다 했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3A랑 4B가 같을 때가 이 식의 최소값인 12가 나올 때야.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냥 내가 이거랑 이거로 산술기압 평균 쓰잖아? 그럼 걔네들 같을 때가 등호 최소값 같을 때예요. 항상. 근데 얘네가 같다. 그러면 이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얘네들이 같은데 더해서 12가 되려면 얼마일까요? 얘도 6이고 얘도 6이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원? 둘 다 6이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게 될 때의 3A도 6이고 4B도 6이니까 그때 A는 2, B는 2분의 3. 알겠어요. 103번도 내가 해본다. 야, 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도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 구조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야, 이거 합한 게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A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 제곱 이게 A.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2배 루트 얘네 둘 곱한 거 9A 제곱 B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이게 항상 참이란 말이에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2 곱하기 9는 나가고 얘는 원래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B 하나로 써가지고 절대값에 아니 뭔 소리야.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으로 뺄 수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AB인데 어차피 양수라서 그냥 AB로 하면 돼요. 그래서 6AB가 됩니다. 얼마예요 6AB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야. 절대값 없앴는데 요걸 알죠. 요게 얼마예요? 예원이 졸리니까 닥치세요. 36이죠? 그럼 6으로 나눠 양변을.
그러니까 6AB는 그러면은 3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6으로 나누면은 6, 36 아니에요? 밑에 거는 해봐. 다시 한번 104번을 한번 천천히 해봅니다. 104번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일단 시작은 요렇게 이쪽을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보는 거죠. 예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6이잖아. 힌트는 여기까지다. 이거를 XY로 정리해 보세요.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은 XY 곱한 거의 최대값인가 최소값인가? 이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물어봤어요. 몰래 XY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안 물어보고 이걸 물어봤네.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통분을 합니다. 좋아요. 통분을 하면 딱 이렇게 되죠. 3x가 되고 y가 되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만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데 6이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3이 xy의 뭐죠? 최대입니다. 최대일 때 최대값이에요. 3이 최대일 때인데 이 분수식은 분모가 최대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작아져요. 분수식을 지금 제일 작게 만들려고 했잖아. 그러면 분모가 가장 클 때인 3을 대입해서 3분의 6, 2. 요게 바로 저 분수식의 최소값이에요. 이거 따로야. 얘는 산술기압 평균 쓴 거, 얘는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산술기압 평균에서 알아낸 곱의 최대값을 대입해서 식 전체의 값을 가장 분모가 커져서 전체를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살짝. 살짝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게 산술기압 평균 다 정해져 있어 하는 게. 이건 그냥 굉장히 그냥 유명한 문제야. 어느 책에나 다 있는. 그래서 하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필수 예제를 2개를 자기가 풀어봅니다. 우리 반은 빨리 해보세요. 자, 딱 가리고 다시 한 마지막 정리. 이게 기본 문제인데 기본 문제에서 어려우면 뒤에 거로 못 나가요. 야, 필수 예제를 자기가 풀어봅니다. 빠르게 풀고 정리된 상태에서 넘어가야 다음 문제에서 안 헷갈려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산술기압 평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산술기압 평균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박수. 정민이야 대신 쳐. 빨리 해. 됐어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다음 문제 가죠. 근데 이 문제 104번은 위에다 써놔. 요거를 2로 바꾸면 어떻게 풀지? 2로 바꾸면 고난도 문제가 돼서 시험이 나와요. 문제를 바꿔서 3 대신에 2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이따가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풀려면은 다음 페이지를 배워야 돼요. 좋습니다. 필수 예제 19번이죠. 야, 둘 다 양수 조건이 있고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앞으로 산술기압 평균인 거를 약간 눈치채주고 이차 함수 말고도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단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그리고 이 곱한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거 산술기압 평균 써볼까? 2배 루트 b분의 a잖아 곱하면 그러니까 a 플러스 a b분의 1은 이거보다 크거 낫죠. 이게 산술기압 평균 써보겠습니다. b 플러스 a분의 4는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 a분의 4b 뭐야 그러면 왼쪽 거의 최소값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 식의 최소값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걔네들을 곱하면 언제 제일 작을까요? 둘 다 최소일 때 제일 작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한 거야. 곱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서 A와 B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AB분의 4AB가 되니까요. 곱하면 분모 분자끼리 곱하면 그러면은 4루트 4니까 얼마예요? 답이 8이지.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거는 8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곱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풀면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8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산술기하 평균 두 번 썼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정민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곱했더니 8이 나와서 최소값은 8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준성이가 없잖아. 예원이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둘이서 토론하는 그런 그림이 교과서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잘못된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왜 잘못됐는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죠. 정민이는 왜 이렇게 풀어서 왜 틀린 건가?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최소값을 8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 것인가? 뭐가 문제예요?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썼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돼. 잘 보세요. 이 식이 집중. 이 식이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요거가 될 때, 그때의 A랑 B분의 1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두 수가 이렇게 했을 때 2배 루트 AB가 되려면 이게 같아야 되잖아 했잖아.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같을 때라고 등호 성립 조건이 이게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야. 그러니까 지금 정민이가 주장한 이 식의 최소값을 얘로 말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최소값 이걸 가지려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최소값이 이게 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됩니다. B는 A분의 4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양변에 B를 곱하면 AB가 1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AB가 4라는 얘기야. 아니 무슨 말이야. 얘는 이게 되려면은 AB가 1이어야 되고 얘는 같아지려면 얘랑 AB가 4여야 되잖아. 수미 자고 있나? 그러면 야 이게 같으면 이게 같을 수가 없지. AB가 1이면서 어떻게 4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단 말이죠. AB가 1이면서 4인 것은 모순이잖아.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하면 안 된다. 결론만 좀 얘기해 줄까요? 산술기하 평균을 한 문제에서 두 번 쓸 수가 있어 원래. 있는데 두 번 썼을 때 이 식의 최소값은 얘라고 하고 이 식의 최소값은 얘라고 그렇게 동시에 말하려면 동시에 얘기하려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동시에. 야 AB가 동시에 1이면서 동시에 4일 수가 있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AB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AB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경우도 있나? 있어. 문제가 여기가 1이었으면 된단 말이야. 이게 1이면은 산술기하 평균에도 똑같아. 이게 같아질 때가 1이니까.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 숫자가 개수가 막 대칭적이면서 문제집에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막 C 플러스 B분의 1 막 이런 게 들어있으면서 다 대칭적이야, 개수가. 이런 거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세 번 써서 동시에 성립하는 ABC가 있기만 하면 그걸 최소값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예시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형 나와요. 서술형.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쓰는 거는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엔간하면은 두 번 안 쓰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거는 두 번 안 쓰는 거고 두 번 쓰게 되면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조사해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그럼 안 쓰려면 어떻게 하냐? 한 번만 쓰려면, 두 번 안 쓰려면 전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명심해 두는데, 웬만하면 산술기하 평균 문제 풀 때는 전개를 하는 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는 이게 안 배우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배워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전개를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AB 플러스 샷 곱하면 4 플러스 샷 곱하면 1 플러스 샷 곱하면 AB분의 4지. 이 식은 이 식하고 같은 건데요. 이 식을 숫자 따로 쓰고 AB 플러스 AB분의 4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리해봤어. 4 더하기 5니까. 그러면은 AB 값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식 부분이 요 두 개밖에 없어. 5는 안 변하잖아. 그러면 얘를 라지 A로 두고 라지 B로 두면 또 얘네들은 역수꼴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AB가 사라지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항상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해서 2를 곱한 2 곱하기 루트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합시다. 곱하면 2 루트 4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는 어떻게 하냐? 그냥 붙여주면 되죠. 앞에다가 5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의 최소가 이거니까 이렇게 딱 부등식 만들면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5 더하기 2, 4는 9였잖아. 알겠어요, 예원이? 뭐야, 아까 답은 8이라며? 이게 틀린 겁니다. 8까지는 못 내려가. 그러니까 어떤 AB를 넣어도 최소가 8이 안 되고 9가 되는 아주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산술기하 평균을 두 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다. 등호 성립적으로 따져줘야 되고, 2번 웬만하면 전개를 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좋습니다. 전개하면 모양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 그거 빨리빨리 푸세요. 하나만 해. 105번 고 전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모르겠는 예원이 보라. 일단은 전개를 해라고. 전개는 했어요? 전개를 해. 지금 전개를 일단 해서 숫자끼리 더해서 써놓고 써놓은 상태에서 13은 내비두고 얘네 둘만 딱 보라고. 그러면 역수꼴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얘네 둘 곱해. B분의 3A랑 A분의 12B를 곱하면 AB분의 36AB가 돼요. 그리고 13은 뒤에다 그냥 붙여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의 값이 이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얘는 이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얼마예요? 2루트 36 플러스 13이 얼마예요? 12에다 25예요. 그래서 2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하라는 거야. 처음에가 좀 어려워. 처음에가 산술기하 평균 처음에 이해하기가. 근데 이해하고 나면은 계속 다 똑같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은 10초 주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보죠.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25인 건 알았는데 그때의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야. 그때의 A와 B.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25인데 이 식하고 25가 같아질 때 이 25와 이 식이 같아질 때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결국 13은 빼고 얘가 12라는 얘기잖아. 두 개 더해서 12라는 거죠. 아까 계산해 볼까요? 12 플러스 13이니까 25는. 얘가 12가 될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돼. 빨간 거가. 그러면 몇 식이에요? 6. 근데 왜 맨날 같아야 돼요? 그거는 그 공식을 만들 때 A 플러스 B가 2 루트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공식 유도 과정에서 유도할 때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루트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할 때 이게 같을 때가 완전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라서 그래. 그러니까 공식 유도 과정의 마지막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이 식이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은 경우,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될 때죠. 얘가 0이 될 때는 A와 B가 같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연상 안 해도 돼. 연상까지는 안 해도 돼. 풀 때는. 결국에는 내가 요거를 라지 A, 요거를 라지 B로 보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으면은
걔네 둘이 같을 때라고. 근데 걔네 둘이 더한 값이 나와 있어요. 이게 12 더하기 13이니까 13은 빼고 12란 말이야.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6이에요. 6. b분의 3a가 6이 돼야 됩니다. a분의 12b도 6이죠. 그러면 ab는 얼마예요? 그럼 이거는 3a가 6b니까 a는 2b죠. a가 2b. 요거는 a가 2b. 아니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풀 수가 없잖아. a가 2b면 항상 돼. 이 문제는 딱 값으로 정해지지 않고. 왜냐면 전개했을 때 분수식이 나오니까 a가 2b가 되게 되면 이게 수로 확정돼요. 6으로. 그러니까 요 관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a가 b의 2배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값으로 안 나오는 건 안 물어봐 잘.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물어봐 준 거예요 선생님이. a는 2b일 때죠. 12에다가 13을 더해야 돼. 원래 있던 13은 산수유기의 평균 안 쓰잖아. 그냥 붙여줘요 뒤에다가. 그래서 이게 12에다가 이거는 알아? 12 되는 거? 거기다 13까지 더해서 2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 식은 13은 내비두고 얘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만. 근데 얘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 12야. 제일 작을 때, 얘 제일 작을 때 12. 그러면 거의 13까지 더하면 25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굉장히 문자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해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좀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다음 거에 보여줘. 필수예제 20번 내가 풀어보겠어요. 아니 뭐야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왜 있는 거지? 이거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분수식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x 빼기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얘가 양수라는 거야. 얘도 양수죠.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민 그래서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서 역수꼴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양수민 일어나 쓰려고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랬으면은 2배 루트 그러니까 진짜 역수꼴 딱 이렇게 x가 있었으면은 2배 루트 얘네 둘 곱하면 x분의 1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최소값이 2 곱하기 2 4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 사라지거나 x가. 그런데 요거는 안 사라질 수가 있어. 왜냐면은 x 빼기 1이니까 여기가 4x에다가 x 빼기 1을 곱해봤자 약분이 안 돼요. 빼기 1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유형인데 야 여기 나와 지금까지 오늘 한 건 시험에 다 잘 나와요. 오늘 한 거 중에 하나 딱 나온다. 100% 나온다. 100%. 그러면은 약간의 변형을 줘야 돼. 여기 살짝 어려운데 서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 2번쯤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 여기를 4x에다가 빼기 4를 해. 천재적인 방법이 있어.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약분이 되도록 이렇게 빼기 4를 해주고 더하기 4를 한 번 하면 똑같죠. 근데 얘를 묶어 4로. 그러면 딱 역수꼴이 되잖아. x-1의 역수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변형은 이 식이 다 같은 거예요. 세 개가. 되죠? 그런데 정민이가 아주 오늘 수업 태도가 좋네요. 옆에 친구도 잘 깨우고. 옆에 친구는 이름이 뭐니? 신입생에게 예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라지 A로 보고 이 식을 라지 B로 보고 4는 그냥 남겨도 4는 대소 비교할 때 뭐 영향 안 주잖아.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2배 루트 걔를 곱하는 거죠. 얘를 곱하는 건 지저분하니까 위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기만 할게요. 근데 암산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에서 없어진 4란 말이죠. 그래서 2배 루트 2 루트 4 플러스 4 이게 바로 최소값이에요. 이 식이. 4는 그냥 옆에 써주면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4는 8. 그래서 이 식은 최소값이 8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보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제일 작게 만들려면 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작게 만들었을 때 8 된다는 거야. 8. 이 시계값이. 근데 그 수가 뭔지 물어보면 얘랑 얘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얘가 2가 될 때예요. 2 더하기 2가 4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4 해야지 8 되잖아. 얘네 둘이 같을 때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을 때입니다. 2로 같을 때예요. 그러면 X로 찾을 수 있죠. 오케이, 밑에 고. 이거 좀 편하겠네. 살짝 어려운 단원인데 예원이가 잘해주고 있어요. 칭찬 한번 해주고. 숫자를 맞추는 게 헷갈리나요? 6으로 맞춰야 돼. 야, 이렇게 해라고. 3x 플러스 6으로 만들고 빼기 1 해주면 돼. 그럼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 상태에서 2배의 루트 얘네 둘을 라지 A, 라지 B를 보고 곱하는 거죠. 곱하면은 3 곱하기 3이 됩니다. 빼기 1. 최소값은 5예요. 그래서 닥치세요. 야, 예원이 그 3이 아니고 5잖아. 5. 3 어디서 나왔냐고? 아, 얘네들 곱한 거예요.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3, 3, 9. 그래서 집에서 연구를 합니다. 좀 제발 책 펴놓고. 선생님은 요점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뜸이 들어가요. 시간이 걸려. 쉬어요. 쉬긴 뭘 쉬어요. 영원히 쉬고 싶나 지금? 하나 더 배워야 돼요. 진짜 쉬고 싶어요. 알았어, 잠깐 쉽시다. 됐고 넘어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배우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사람 이름들인데 아무튼 야, 이런 절대 부등식이 있어. 웰시 코시야. 귀엽잖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의 일종이에요.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다른 명제들을 증명할 때 많이 써서 유명해진 것들만 지금 소개하는 거야. 그게 2개밖에 없어요.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알겠습니까? 내가 외워보지. 안 보고 외워보겠어. 멋있게. 난 외울 수 있다. 지금 외운 것 같아요. 방금 외웠거든. 선생님도 원래 잘 모르는데 방금 외워버렸어. 어떻게 하는지 아까만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A 어디 있었던 것 같아. A 제곱하고 B 제곱 딱 있고 야 형은 X 제곱하고 Y 제곱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을 곱한 게 있어요. AX 플러스 BY 이건 1차식이라고 볼 수 있지. 1차식. 이거는 제곱들의 합. 2차들의 합. 여기에는 완전 제곱 있어. 저기만 제곱 있으면 좀 부러우니까 여기도 제곱. 알겠죠? 절대 부등식이니까 자 부동호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절대 부등식 다운이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부도 방향이 어디가 더 길어요? 이게 길어. 길잖아 이게. 길잖아. 긴 거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써봐 한번. 자기가 안 보고 써봅니다. 한번. 똑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두 번째 중요한 절대 부등식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죠. 야, 됐어요. 써봤죠? 외웠죠? 얘 사람 이름이야. 수학자야. 야, 여긴 얘는 어디 살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했는데 프랑스였어요. 얘는 슈바르츠 2명이에요. 2명. 몰랐죠? 얘는 독일. 무슨 츠? 맞아. 독일.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등식인데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코시는 굉장히 유명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음 단 2학년 돼서도 또 나와요. 코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야. 여러분을 고통을 준 사람이죠. 그렇지. 김정민 부등식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만들어. 절대 부등식 만들어.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서 야 김정민의 절대 부등식 딱 만드세요. 아무도 그러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한 거고 자 코시 부등식인데 아니 뭐야 지워졌잖아.
다시 와라. 아, 증명을 해봐야겠어요? 아니, 닥치세요 좀. 증명을 하겠습니다. 왜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증명을 할 때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거나 제곱을 해서 빼보거나 아니면은 나눠보거나 아니면 수직선에 나타내. 수직선 불가능하지. 뭐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뺄 겁니다. 전개를 해서 빼야 되거든. 전개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 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집에서 해볼래? 뭐야 선생님 보면은 그럼 외울 수 있죠? 이걸 전개한 겁니다. 4번 슉슉 하고 얘는 완전 제곱식 전개해야죠. 어떻게 돼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딱딱 곱하면은 2abxy잖아. 플러스 얘 제곱하면 b제곱 y제곱이에요. 지금 뭐 하던 중이었더라? 전개를 해서 빼보려고 한 거예요. 전개해서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궁금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빼본 겁니다. 빼는데 똑같은 건 사라지잖아. 닥치세요 좀.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거를 써보겠습니다. a제곱 y제곱 뭐야 x가 아니라 y다. 얘를 먼저 쓰죠. 마이너스 2abxy 그리고 요거는 b제곱 y제곱 x제곱이죠. 그래서 뺐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뺀 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ay 요거는 bx 마 하면은 x자로 하면은 abxy 다 있잖아. abxy 다 있죠. 마이너스로. abxy 2개 있잖아. 뭐 아무 좋아. 흘러가는 대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식이 딱 돼요. 알겠어요.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식. 이것이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왼쪽이 크거나 또는 0이 되면 얘네들이 같은 거야.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만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실수 조건만 있어도 돼. 네 수가 모두 실수이면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음수 넣어도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이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는 거야. 준호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지금 3 넣고 막 계산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뭐 1 넣고 3 넣고 막 하면 된다고. 항상 왼쪽이 커. 아니면 같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환상적인 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다른 걸 증명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 단어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이 오른쪽과 같아질 때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는 언제예요? 얘가 0이 될 때랑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같은 거야.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뭐죠? ay가 bx랑 같을 때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정리하면 a분의 b는 x분의 y로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a분의 x는 b분의 y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a 대 b는 x 대 y로 쓸 수 있고 아니면 a 대 x는 b 대 y로도 쓸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두 수의 비율이 같다는 뜻이야. 원래 이거 의미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x는 2y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x랑 y는 몇 대 몇이죠? 3대 1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2대 3이라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은 단항식이면서 이렇게 돼 있으면 x 대 y는 2대 3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해봐. x 대 y는 a 대 b인 거죠. a 대 b는 x 대 y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a분의 x는 b분의 y로 해도 좋고 a분의 b는 x분의 y로 해도 좋고 다 돼요. a 대 b는 x 대 y로 해도 좋고 쉽게 생각하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랑 같아야 돼. 비율값이 같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a 대 x는 b 대 y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a분의 b는 x분의 y 괜찮아요. a분의 x는 b분의 y 괜찮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든가.
좋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증명해버렸잖아. 근데 잠깐 이런 것도 있어. 혹시 이게 길어져서 3개가 돼도 될까? 3개짜리잖아.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한 거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곱한 거, 더한 거 참. 곱하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완전 제곱.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써있지. 3개짜리도 있는데 증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 3개짜리도 문제에서 나와 가끔.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설을 보면은 여러분이 틀렸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썼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개짜리. 넘어가.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언제 쓰냐가 중요하지. 딱 다시 한번. 제곱들의 합이 주어지고 오른쪽에 1차식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2x 플러스 3y의 무슨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런 문제야. 야, 제곱한 것들의 합. 야,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1차식을 물어보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쓸 때가 많아요. 산수기하 평균하고 차이는 뭐죠? 일단은 실수 조건, 양수 조건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곱이 없어, 곱이. x, y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곱을 물어보면은 산수기하 평균이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아니 여기까지 해야 돼. 오늘 이거 안 돼. 이거 해야 돼. 51분. 진도가 너무 늦어요. 저 옆반 함수 나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일 때 이걸 구하시오. 뭐야? 그 부등식만 외우면 쓸 수 있잖아. 외워서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이제. 넣어서 하면 되는데 잠깐 여기서 조금 시야를 좀 넓혀주면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 제곱 플러스 세모 제곱 네모 제곱 플러스 별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문자지만 문자가 아니게 어떤 빈칸 도형으로 보고 이 모양을 맞춰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동네모 플러스 세모별의 완전 제곱 이런 모양이 만들 수 있으면은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별 필요 없는데 아마 헷갈리는 게 있어. 막 x의 자리에 막 a를 놓고 y에다 b를 놓고 하거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자리나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제곱 더하기 곱하기 그거 제곱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서 딱 이 식에 들어맞기만 하면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최소나 값의 범위를 이거 꼭 알아두시고 야 집중. 그래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은 공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 거라는 느낌이 들면 공식을 일단 쓰세요. 이렇게 처음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맞추면 돼. 이거 얼마예요? 4 곱하기 이 a를 뭘로 쓰면 되겠냐? a를 4로 쓰고 x 플러스 3y 딱 쓰고 완전 제곱식입니다. 여기는 완전 제곱 있어요. 그러면 a가 4니까 얼마예요? 4 넣으면은 16 플러스 3 넣으면은 9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데 근데 잠깐 물어본 게 이거의 범위잖아. 이 값을 이거를 x로 치환합시다. 대문자로. 그러면은 x 제곱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 x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아주 지금 끝날 때가 되니까 굉장히 지금 수민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데 x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잘하고 있어요. x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수민이가 바로 답을 빨리 이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어야지.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야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0, x 빼기 10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최소가 다 나옵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조용히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은 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